같이 그림을 한번 볼 건데요. 다다쌤 오늘은 뭐 그려주신 거죠? 오늘은 안경하고 클립을 그려봤어요. 안경이 형태가 진짜 어려워요. 저도 옛날에 막 그려보면서 축이 여러 개로 나 있으니까 그리기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클립도 사실은 뭔가 엄청 쉬워 보이는데 어려운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안경이나 클립 같은 경우는 이제 비율이 어려운 소재 중에 하나죠. 안경 같은 경우는 19년도 때도 수시대, 단국대나 성신여대 그리고 정시대도 평택대랑 찹성대까지 안경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안경은 그만큼 대학교 출제 소재 중에 단골로 계속 나오는 소재고, 이제 안경 클립은 비율이 어렵지만 안경이 더 어려운 이유가 아마도 곡선적인 부분도 있고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선 요소에 가까운 프레임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맞아요.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 할 거예요. 이게 자칫하면은 막 그냥 안경인데 태가 너무 두꺼워져 버린다거나 약간 그렇게 되더라고요. 조금만 잘못해도.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형태보다는 이 안경 특유의 특색, 이 소재가 갖고 있는 특색을 좀 잘 활용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안경 같은 경우는 알을 활용해서 확대되거나 축소된 형태를 좀 보여주는 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쌤이 오늘 이거 스케치 하신 거는 기초 디자인 한 장 그림인가요? 아니 사실은 주제부 연출로 했는데 안경 3개하고 클립 3, 4개 정도만 쓰기로 해서 안경 3개를 썼는데 거기다 이제 클립을 추가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클립이 어떤 막 축으로 들어간다기보다는 큰 축을 안경의 프레임으로 잡아주고 클립은 그 축을 좀 도와주는 요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주제부 연출이지만 좀 컨셉적으로 들어가는 경향이 없잖아 있어서 여기다가 금경하고 원경만 추가해도 한 장 그림으로 충분히 쓸 수 있어요. 지금 쌤이 미리 설계선으로 네. 뭐 크기랑 위치랑 뭐 어느 정도 배치를 잡고 지금 확정선 과정만 촬영을 하셨잖아요. 네. 한타쌤이랑 스케치편 할 때 얘기했던 건데 설계선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그쵸. 그게 다죠. 지금 솔직히 확정선 뜨는 과정은 선의 피랍 조절이나 좀 강약 조절 같은 걸 보기 위한 거지 설계선 뜨는 과정을 한번 저는 촬영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게 이렇게까지 안 들어가잖아요, 실제 시험 볼 때는. 그쵸. 이렇게까지 들어가기 힘들죠. 그래서 나중엔 그런 것도 한번 기획을 해보겠습니다. 설계상 같은 경우는 안경은 처음에 프레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학생들이 그냥 육면체 이렇게 네모난 육면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렇게 곡선을 이렇게 휜 육면체로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게 잡아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계속 설계선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저희 학원에서도 1시간 스케치 시간을 주면 그 중에서 40분에서 45분 정도는 설계선을 잡고 맞아요. 15분에서 20분 정도로 확정선을 잡고 들어가요. 왜냐면 설계선은 확정선을 잘 그리기 위한 가이드라인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설계선이 모든 걸 다 설계하고 확정선은 도와주는 거죠. 그 정도로만 내 눈에 좀 잘 띄게 내가 조금 더 내 스케치를 알아볼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정도로만 하셔도 이제 시험장에서는 그림 그릴 때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스케치편에 댓글로 이런 댓글이 달렸었는데 펄선을 쓰게 된다. 그리고 너무 많이 지우게 된다.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이거 되게 하면 안 된다고 항상 쌤들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를 그래서 그렇지 않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지우개를 많이 쓰는 친구라면 당연히 지우개를 조금 멀리 하셔야겠죠. 일단 필통에서 재료를 꺼낼 때 지우개를 배제하세요. 맞아요. 꺼내지 마세요. 꺼내지 마시고 그냥 연필로만 스케치를 한번 떠보는 연습을 하시고 털선을 쓰는 친구들은 선 연습을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선 연습을 할 때 그냥 선만 찍찍 긋는 게 아니라 거기서 사각형, 육면체도 그려보고 육면체의 원기둥도 달아보면서 털선 쓰지 않고 선을 좀 더 길게 쓰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제 한 장 그림에서 그 버릇이 자기도 모르는 새에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한 장 그림 그리고 시험을 보게 되면 무의식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버릇이 계속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계속 연습을 하면서 그 나쁜 버릇이 내가 무의식 중에서도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건 다 연습해서. 구도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저는 이런 거가 되게 재밌는 게 실제 안경은 되게 작은 소재인데 네. 화면상에서 엄청나게 크게 확대를 해서 보여주니까 뭔가 그 세세한 구조까지 다 잘 보이고 그러면서 오는 재미있음? 그런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그쵸. 안경 어떤 소재든 다 그런데 작은 물체를 크게 활용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큰 물체를 작게 오히려 반대로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방법이에요. 맞아요. 거기서도 이제 크기 대비
그리고 내가 원래 알고 있던 익숙한 소재인데 얘를 크게 썼네 하면서 사람들이 좀 재미를 느끼게 되는 거죠. 맞아.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이 그림 구도 같은 경우에는 안경을 대중소 이렇게 세 가지를 모두 다 활용해가지고 구도를 한번 짜봤어요. 그래서 다른 물체가 나오더라도 대중소 크기를 넣으면서 포인트적인 요소로 활용해도 전 충분히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한테 좀 익숙한, 작은 걸로 익숙하거나 큰 걸로 익숙한 거를 좀 이렇게 대중소 이렇게 나눠서 세 가지 정도만 활용해서 구도 연습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같아요. 클립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엄청 조그맣죠. 근데 크기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또 확대되면서 안경 알 부분 보면 관절 부분이 확대되면서 관절이 진짜 조그맣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이따만하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더 재밌어요. 더 재밌고 눈이 가는 거예요. 굴절도 잘 보이고. 그쵸. 안경의 특성과 그런 크기 대비를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중소만 가지고 한 장 그림 연습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활용 팁이 또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거와 반대되는 크기를 넣어줬으면 원래 알고 있는 크기인 것도 들어가줘야 돼요. 네. 그래야지 대비가 확실히 잘 나면서 네. 이게 맞아요. 원래 이런 크기인데 이렇게 줬었네? 하면서 큰 화면에서 같이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거 좀 같이 써줘야 돼요. 진짜 꿀팁이다. 꿀팁. 쌤, 근데 저는 클립을 그릴 때 항상 비율이 되게 어려워가지고 뭔가 짧은 클립이 되거나 아니면 너무 긴 클립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엄청 많았거든요. 그런 건 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소재지에 만약에 정면이 사진이 있다면 거기서 좀 사각형을 그려주는 게 좋아요. 클립뿐만이 아니라 볼펜이나 또는 연필 같은 것도 그렇게 좀 사각형을 그려서 비율을 먼저 이렇게 선으로 체크를 하고 나서 그 사각형에서 그대로 투시를 먹이는 거죠. 그 소재지에다가 사각형으로 이렇게 해본 다음에 그래서 체크를 먼저 하고 그 사각형 그대로 투시를 먹여서 그 내가 그린 큰 사각형의 크기가 화면에서 그 비율이 좀 비슷해지게 조절을 해주는 거죠. 꿀팁이네요. 네, 만약에 투시가 많이 들어갔으면 그 정면샷보다는 짧아질 거고, 그쵸. 네, 투시가 좀 평이하게 들어갔으면 비슷해질 거예요. 그쵸. 이게 채색편도 조만간 업로드 될 예정이거든요. 댓글을 많이 반영을 하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소재나 아니면 원하시는 컨텐츠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러면 다음 채색편에서 봐요. 안녕!